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출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권에서는 항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논란의 진실을 보려면 과거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찰 간부 인사를 협의해 왔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이 맞붙은 부분은 누가 먼저 인사안을 제시하느냐입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말을 종합해본 결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관례를 넘어 사실상 법칙처럼 여겨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제시해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는 인사안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인사안의 구상안과 배치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무부가 인사 대상자들의 보직과 배치를 대략적으로 총장에게 제시하면 이를 놓고 장관과 총장이 세부 조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검찰청 간부진의 경우 총장의 뜻을, 법무부 간부진의 경우에는 장관의 뜻을 우선에 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본인이 함께 일할 참모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한다는 겁니다. 이때 인사 대상자들의 평가 자료인 이른바 블루북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인사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과 경력, 또 조직 내 동료와 선후배들의 평가 등이 총망라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법무부가 인사안과 평가안을 내면 이걸 놓고 양측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상식적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과 총장이 수차례 독대하면서 인사안을 조율해 나가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인사 구상안도 또 블루북도 대검찰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 전후에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뜯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직후에 법무부는 대검에 먼저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했다가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그쪽에서 받으라고 하는 등 말을 바꿨고 대검은 계속 인사안은 법무부가 먼저 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법무부가 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윤석열 총장이 형식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고 응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검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에 대한 사전 교감도 없이 인사위원회 30분 전까지 윤 총장을 호출한 건 인사 의견 청취가 아니라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과 대검은 이번 인사 과정이 전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가 관례를 무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관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이나 기다렸다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은 건 항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좀 뜯어봐야겠어요. 네, 윤 총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징계 사유는 이 검사징계법 2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 혹은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입니다. 만약 징계를 한다면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호출 불응만으로는 징계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결국에 보면 윤 총장을 징계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러나라는 신호가 될 텐데 여건이 이것까지 밀어붙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